안녕하십니까.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메디컬 타임즈가 함께하는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한종현 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종현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제 메디컬 타임즈하고 지금 양쪽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아마 인터뷰를 한 게 아마 3년 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는 기업에서 또 기업의 실시간에 관련된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지금은 또 공기관에서 그러한 기업들을 지원, 육성, 또 해줄 수 있는 그 역할로서 또 입장이 좀 바뀌어서 그때 좀 부족함과 절실함을 지금 이제는 또 그러한 부분에 또 저희가 맞춤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을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해서 저는 지금 직에 대해서 상당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거의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거의 1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설립은 지금 2003년이라고 공식 입장인 일자인데요. 사실은 98년 이전부터 교내에서부터 창업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들이 형성을 하면서 원주의 의료기기 회사들을 많이 창업 보육시키는 그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지금 한 25년 차, 6년 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21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그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의료기기가 뭐 제조하는 데도 있고 디지털할 수도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현재까지는 저희도 산업이 분할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기존의 1세대, 제가 1.5세대, 2세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세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 70에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세대가 지금 현재 넘겨받았던 아니면 아이템이 그 변형을 하거나 변화를 하거나 이런 업체가 있고, 신규로 지금 창업을 하거나 뭐 이런 회사들이 또 한 5%,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즘 사실은 저희 의료기기가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료기기 회사들의 약진이 무섭습니다. 그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신지? 중국이 예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기술력이든 뭐든 다 조금 낮게 보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가 우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거의 상향 평준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의료기기들도 한 20% 이상은 아마 중국 부품을 아마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조하는 기술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부분도 저희를 많이 추격하고 있어서 저희도 바짝 긴장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는 어떻습니까? 디지털 헬스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한다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고, 저희는 또 기업들한테 많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헬스가 어떤 기업의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산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산업 활성화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이 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지역과 함께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향후 방향성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과거의 의료기관, 저희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20년을 운영을 해왔는데요. 기존에 해오던 그 양식은 아마 20년 전부터 저희가 시작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기관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차별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스텝으로 얼마만큼 저희가 진보해 나가느냐가 저희한테는 관건이고요. 뭐 요새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부분에 뭐 AI 들어가고 빅데이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의료 데이터도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 기술들은 의료기기의 완전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가지고 돈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화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기술들은 저변에서 기본이 돼야 되는 시장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저희 기관에서도 기업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인프라 이상으로 이제 다음 스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로봇에도 뭐 AI든 무슨 저희 기술들이 집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이 한동안 붐이 됐다가 지금 내려앉은 전자약에 관련돼서도 저는 많은 신경을 쓰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디지털 헬스 관련된 그 의료 제품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인허가를 받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그 리얼월드 에비던스 만드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출을 올리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특별한 지원 뭐 제도라든가 지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저희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국제인증센터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국내 유일하게 지금 인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업들한테 관심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지원도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닿는 한 가능한 한 많은 그 기회를 들여서 모든 기업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저희도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전문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인증지원센터를 얼마만큼 저희가 확대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 지금 가장 강조하고 싶은 꼭지도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인증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유럽의 CE-MDR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다양한 국가로 FDA를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CE-MDR을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 사업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요. 많은 저희가 또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 학회들, 국제 학회들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개도국에 맞춰서는 개도국에 맞는 제품들이 나가야 할 것이고 선진국에 맞춰서는 시장에 따른 제품 출시가 아마 저희도 좀 다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의료기기 업체의 A부터 Z까지 지금 다 지원을 하시는 것 같고, 아까 글로벌 시장 얘기했는데 뭐 메디카라든가 또는 뭐 미국의 CES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쭉 지원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글로벌 시장 진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전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커플링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유럽의 메디카 그러면 모든 의료기기 업체들이 모인다라는 생각을 하셨지만 이제는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지역 혹은 대륙별로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학회를 상당히 좀 다변화 좀 하려고 그러고요. 특성에 맞추려고 그러고 특히나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그 영역들은 아마 선진국 베이스로 우선은 그 전략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 미국의 CES에도 저희가 공동 출품을 해서 저희 또 관내에 있는 팀 엘리시움이라는 회사 자체가 또 혁신상도 받고 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기업들이나 창업하는 회사들, 스타트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육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그 뭐 글로벌 경제 상황도 불확실하고 이 와중에 국내에서 이 매출에 대한 전략이 먹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 관련된 기업들이나 제품들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실제로 이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느껴지는 것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 많은 디지털 헬스 학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디지털 헬스 영역이라는 것들이 과거 컨벤셔널한 의료 영역에서 한 파트로서 지금 성장을 하려고 지금 이제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토양이 성장하기에 맞는 시장이냐 또 아니냐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가장 잘 많이 알 것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많은 북돋움이나 아니면 그 육성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드와이드하게 가장 핫하게 올라왔던 아이템으로 코비드 때 온라인에 관련된 뭐 이러한 그 관심이 많아졌을 때는 지금 핫하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 주춤한 상태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AMD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기계를 융복합을 해서 제품화 시켜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들이 길을 만들어 가기에는 힘이 작거나 혹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컨벤셔널한 의료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보험 코드라든지 혹은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셔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요약하자면 SAMD,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가 융복합이 돼야 되는 시장으로 앞으로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금년 초에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근거해가지고 식약처에서 지금 또 시작을 했거든요. 새로운 제도가. 그거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디지털 의료제품법이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고시를 했고요. 이제 지난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관련된 그 기존의 의료기 제품만을 그 관여하던 식약처가 이제는 그 디지털 의료 제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홈케어부터 웰리스까지 그다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의료 제품까지 총망라해서 새로운 섹터로 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규제나 혹은 인허가나 혹은 모든 대응들을 조금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 발맞춰 가는 전략도 기업체들이 다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관장직을 하면서 가장 필요하고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좀 새로운 영역을 진출해 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적체돼 있거나 아니면 정체돼 있던 뭐 물론 안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풍랑에 묻힐 것이냐는 우리 각각의 사회나 혹은 기업의 일원들이 다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제가 기관장으로 있는 임기 동안에는 가능한 한 그런 마인드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많이 만들고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구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저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젓가락은요, 음식을 집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젓가락이 많이 모이면 엄청난 나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섹터에서 같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내 섹터는 이거다 이렇게 나눌 거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함께 모여서 고민하시고 새로운 시장을 영역을 넓혀가는 게 저희들한테는 가장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언제 오십시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